네, 요즘 취준생 여러분들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네. 자, 그런데 뭐 K-팝 스타나 뭐 드라마 이름은 많이 아는데 경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취업문을 여는 경제 상식입니다. 네, 이번 시간 경제 상식도 쌓을 수 있고요. 또 한국경제신문의 테스 시험에도 대비해보는 시간인데요. 한국경제신문의 신동열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위원님. 네. 자, 취업문을 여는 경제 상식입니다. 정말로 우리 그 취준생들의 어떤 그 취업문을 열심히 공부해서 활짝 좀 열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자, 오늘 취업문을 열기 위해서 어떤 경제 상식을 준비하셨습니까? 오늘은 흔히 그 자본시장이 꽃이라고 하는 네. 주식시장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아, 그래요. 주식시장 중요하죠. 자본시장, 시장경제의 꽃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지금 해주셨는데 증시 그러니까 증권시장, 뭐 주식시장 그렇습니다. 말하는 건데 네. 어떤 개념에 대해서 좀 먼저 짚어볼까요? 우리가 이제 주식을 자본시장의 꽃이라고 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째는 이 증권시장은 말 그대로 기업에 있어서는 자금을 조달하는 자금의 조달 창구입니다. 개인이나 기관에 있어서는 투자를 하는 금융투자 재테크의 장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이제 기업을 공개한다고 하는 것은 기업의 투명성이 그만큼 강화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기업의 전반적인 경제의 투명성이 높아진다는 얘기가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애덤 스미스가 시장 경제를 작동하는 기본적인 원리가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즉 보이지 않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는 얘기인데 이 원리가 가장 잘 작동되는 것 또한 주식시장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기업을 공개한다 하는 것이 이제 주식시장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기업을 공개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뭐 진행자님 두 분이 5억씩 모아서 기업을 창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자본금이 10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주주의 지분을 전부 두 분이 갖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자금이 추가로도 필요할 경우에 물론 두 분이 돈이 여유가 있으면 자금을 더 추가를 해서 자본금 납입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외부에 불특정이 다수 일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네. 두 분이 갖고 있는 주식의 일정 부분을 일반인들한테 파는 것이죠. 이 파는 것을 말 그대로 주식의 공개라고 볼 수 있고 이건 작은 의미고요. 좀 넓은 의미에 있어서는 기업의 전반적인 경영의 모든 개념을 일반인들에게 다 공개하는 그런 개념이 바로 주식 공개, 주식 상장의 개념입니다. 기업 공개 개념까지 이렇게 또 짚어주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자, 증시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정말 이게 이제 경제 얘기를 하는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증시하면 이제 뭐 주가 얘기 많이 하는데요. 증시 기사 읽다 보면 이제 액면 분할이란 말이 나옵니다. 예. 액면 분할. 예. 뭐 액면가 얘기인가요? 예, 액면가입니다. 먼저 이제 액면가의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네네네. 좀 쫀쫀한 말을 쓰면 두 분이 기업을 창업하는데 네. 10,000원을 가지고 창업을 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5,000원씩 두 분이 하면은 만일에 그 주식을 두 주를 발행해서 갖고 있으면 주당 가격이 5,000원짜리, 액면가가 5,000원짜리죠. 네네네. 사실 그게 바로 이제 액면가입니다. 그러니까 100억을 가지고 기업을 창업했다 잡은 그러면 주식수는 200만 주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권에 적혀 있는 표면 그 바로 이제 액면가라고 하는데요. 5,000원짜리가 일반적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이제 몇 년 전부터는 자본금이 작은 기업에는 5,000원짜리 액면가면 주식수가 작습니다. 네. 하다 보니까 그렇죠. 주식시장에서 유통 물량이 적으면은 좀 인기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최근에는 이 주식을 5,000원짜리를 이제 500원짜리로 액면 분할, 이건 이제 주권 분할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분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 액면가를 500원으로 낮추면 주식수는 10배로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만큼 늘어나죠. 물량이 많으니까 네. 증권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고 팔기가 편해졌죠. 네. 또 하나는 아주 고가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는 어제 주가가 400만 원을 장중에 정말? 돌파도 했는데요. 어디까지 갈까요? 그렇게 되면 한 네. 주를 살려면 400만 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주권을 이제 액면 분할해서 500원짜리 하면 40만 원으로 낮아지는 거죠. 아모레 퍼시픽이 바로 이제 이런 액면 분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거래가 정지됩니다. 네. 그러니까 5,000원짜리를 이제 500원으로 이렇게 낮춰지는 거죠. 그래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주식시장 이야기를 하면 또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양 지수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요즘 굉장히 흐름이 좋잖아요. 예, 그렇죠. 좋습니다. 코스피부터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지수라고 하는 것은요, 좀 네. 개념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수는 개별적인 것을 종합해서 전반적인 가격의 흐름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이것을 물가라고 하지 않고 가격이라고 합니다. 네. 뭐 옷 가격, 뭐 배추 가격이라고 가격이 모여서 물가 지수를 구성하는 것이고요.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개 종목 하나하나는
주가입니다. 주가의 주권이 가격이지만 네. 이 가격의 전반적인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주가, 지수 하면은 증시 전체의 주가 움직임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증권 시장이 크게 나누면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 이렇게 세 개로 네. 나눠지는데요. 네네네네. 이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전체 주식의 움직임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코스피 지수입니다. 네. 근데 코스피 지수는 시가총액 방식입니다. 시가총액은 주가에 그 회사의 주식수를 곱한 것이 바로 이제 시가총액이고요. 우리나라는 당연히 이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회사는 삼성전자, 네.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뭐 이런 순입니다. 네. 이 시가총액이 높을수록 주가의 반영률이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 지수고요. 일본은 이제 니케이 225 니케이. 지수, 그다음에 일본 미국 같은 경우는 다우 지수, 다우 지수. 그래서 나스닥 지수 이런 게 유명하고요. 중국은 이제 상하이 지수 이런 거 이제 네. 대표적인 지수. 네, 아이고 참 어렵네요 용어들이. 아니 사실 뭐 그 요즘은 이제 재테크나 기업 동향을 위해서 이제 주식 투자하고 공부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주변에서 말리더라고요. 왜냐하면 귀가 얇아서 예. 저 같은 사람이 하면 이제 바로 망한다. 야, 좋은 그래서 친구도 두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안 하고 있다가 어제부터 제가 뭔가 좀 공부를 해보기 위해서 실전 투자는 안 하고 모의 투자를 좀 제가 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어들이 나오니까 갑자기 또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예, 그래서 용어를 좀 한번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귀가 얇은 건 확실한 것 같고요. 네. 자, 용어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증시뿐만 아니라 모든 거에 이제 용어를 알면 네. 그 현장이 보이는 겁니다. 주가도 이제 증시 용어를 잘 알면 주가가 보이는 거고요. 뭐 철학도 어려운 용어들을 알면 철학의 흐름이 보이듯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용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어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오늘은 대표적인 이제 주가의 순익에 관계된 거, 자산에 관계된 거 이런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네. 대표적인 것이 PER, 즉 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네. 이 퍼는 우리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곱퍼다, 저표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실 수 있는데 네. 퍼는 이 설명을 드리 이런 말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느 회사가 1년 동안 돈을 벌어서 순익을 남겼어요. 이 순익을 남기면은 이 남긴 순익 전체 순익을 총 발행 주식으로 나누면 한 주당 순익이 나옵니다. 그렇죠. 한 주당 주가가 얼마 순익을 남겼느냐. 네. 예를 들어서 한 주당 네. 5,000원 순익을 남겼는데 그 회사가 증권시장에서 5,000원에 거래되면 1대1이죠. 그렇죠. 그런데 만일에 5만 원에 거래되면 실질 순익보다 10배로 높게 되는 네. 거죠. 바로 이 10배가 퍼입니다. 그러니까 퍼가 높을수록 기업의 실질적인 그 순익에 비해서는 고평가되어 있다 볼 수 있는 거죠. 네. 낮으면 저평가되어 있다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건 근데 일반적인 얘기고요. 고평가의 경우에도 주가가 잘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시는 과거나 현재보다는 미래의 가치를 많이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네. 또한 이 순이익이라고 하는 데서는 영업이익 또 포함이 물론 되지만 자산을 팔았다든지 네. 또 자본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경우도 그 순이익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뭐 고려할 사항이 예, 있으니까요. 또 하나 이제 네. PBR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네네네. 기업에 청산을 하게 될 경우는 순자산이 있습니다. 자산을 다 팔고 나서 빚을 다 갚은 해 남은 순자산. 네. 자, 순자산이 있는데 이 순자산에 비해서 주가는 어떻게 거래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당 순자산 가치가 5,000원인데 주가가 7,000원으로 거래되면은 만일에 회사가 파산했을 경우에는 7,000원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죠. 네. 그렇죠? 이것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아, 그렇군요. PER, PBR의 네, 개념까지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살펴봤습니다. BPS도 있네요. 예, 많이 있습니다. BPS. EPS. 제가 또 더 네. 나중에 문제에서 또 설명을 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문자 통해서 살펴보겠고요. 아, 뭐 약자가 많네요. 유가증권시장, 이제 코스피 시장, 코스피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코스닥도 요즘 굉장합니다.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코스닥은 그러면 시가총액 기준이 아니라 그럼 다른 기준인가요? 아니요, 어떻습니까? 다 마찬가지. 시장은 성격은 같습니다. 네네. 우리나라 시가총액 기준으로 지수는 상장하는데요. 지금 보면은 크게 말하면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원래는 이 종목의 기본적인 개념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증권거래소, 지금 증권거래소에서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을 전부 이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이전에 이게 분리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돼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통합이 되면서 옛날에 분리된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보면 종목 수는 우리가 총 합치면 2,000개 종목 이렇게 종목이 되는데 코스닥 시장의 상장 수가 유가증권 시장은 조금 많습니다. 네. 근데 마찬가지로 자본금의 경우에서는 일반적으로 보면은요, 유가증권 시장이
좀 크고 시가총액도 많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가장 대표한다고 보는 것은 역시 이제 유가증권 시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자, 증권을 상장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본금이 조건도 있고요. 매출액 또는 순이익 또 주권의 분산 정도를 나타내는데 상장이 까다롭지 않은 순서는 코넥스 시장이 제일 까다롭지 않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유가증권 시장이 가장 까다롭습니다. 네. 자, 코넥스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수 있는 요건을 못 갖췄지만 좀 자금 조달이 필요한 기업들을 위해 열어준 중소기업 전용 네. 주식시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 거래 종목 수는 많지 않고 아직 활성화는 아주 초기 단계라 그렇게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증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전에 선배가 이제 갑자기 코스닥 하니까 그게 생각이 나는데 닭집을 차렸어요. 예, 예. 근데 이름이 코스닥이었어요. 예, 망했습니다. 예. 예. 좀 망한 얘기 하지 마시고 좀 흥한 얘기 좀 앞으로 해주시기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우리 개인 예. 투자자 여러분에게 힘을 좀 네. 드려야 되는데. 닭집 함부로 차리면 안 됩니다. 자, 요즘 네. 저기 그 증시가 어떻게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편인가요? 요즘 요즘 좋죠. 글로벌 증시는 한마디로 동반 상승세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네. 유가증권 시장도 이제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 네네. 조만간 경신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오, 있고요. 네네. 미국도 다우 지수가 얼마 전에 이제 2만 포인트를 돌파했다 다시 이제 내려온 상태인데 여전히 좋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한 15년 만에 최고입니다. 경제가 별로 좋지 않다는 유럽과 중국도 증시는 상당히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문제는 지금 이제 기업의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오른다기보다는 주가를 끌어올리는 힘은 그동안에 많이 풀렸던 돈, 즉 유동성에 의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유동성만 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나중에 조금 우려되는 상황도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좀 그것도 보고 알고 있는 점이 있어야겠네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제 증시에 대해서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는 이게 네. 어떻게 녹아들지 예, 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 문제 함께 보시죠. 보시죠. 테스 문제입니다. 다음이 설명하는 증시 지표는 이라고 나왔는데요.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것이다. 이 지표가 낮을수록 주가는 저평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1번 ROE, 2번 BPS, 3번 EPS, 4번 PBR, 5번 PER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 우리가 개념 그래도 본 게 몇 개 나오네요. 그래요? 안 본 것도 있어요. 근데 네. 일단 뭐 개념이 뭘까요? 몇 개 나오지만은요, 이제 영어 용어들이 많기 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뇌에 약간 경미한 진동이 올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설명하는 증시 지표는 그랬는데요. 자기 자본 이익률도 상당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ROE라고 하는데요. 네. 이것은 우리가 기업이 어떤 걸 생산하기 위해서 투자한 자본에 비해서 이익을 얼마나 냈느냐. 그러니까 기업의 생산성과 채산성에 관한 그런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네. 지표는 높을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까 100억을 투자해서 30억을 냈으면 ROE가 30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높을수록 좋은 수치입니다. 그래요? 주당 순자산 가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 낸 총이익을 발행 주식수로 나눈 것. 이것도 높을수록 좋은 거죠. 높을수록 좋은 거고. 주당 순이익 아까 주당 순자산 가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업의 총 순자산을 발행 주식수로 나눈 것이고요. 주당 순이익은 총 순이익을 순이익. 그렇죠. 이 주식수로 나눈 것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아까 설명을 드린 거고요. 주가 수익 비율도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바로 5번, 즉 그렇죠. PER이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누는 것은 이 지표가 낮을수록 일반적으로는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네. 정답은 5번, 5번? 주가 수익 비율, 즉 PO입니다. 네. 그 여기 나온 PER. 것들이 다 높을수록 좋은 거네요. 높을수록 좋고 낮을수록 좋은 것도 아니죠. PER 같은 경우는 높으면 그렇죠. 고평가고, 퍼는 네, 네. 그렇죠. 낮으면 낮을수록 저평가고. 일반적으로 저평가되어 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러니까 높으면은- PBR도 낮을수록 저평가. 순자산 가치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취업문을 여는 경제상식. 오늘은요, 증권시장, 주가시장, 전반적인 용어부터 시작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신동열 연구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네, 많이 고맙습니다. 배웠습니다. 우리는 취업 준비생에게 힘이 되고 싶었고 그들이 든든한 사회의 일꾼이 되길 바랬습니다. 스펙보다는 진솔한 능력으로, 학벌보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성공 취업의 길라잡이로, 고용률 70% 달성의 그날까지 우리는 취준생의 버팀목이 되고 싶었습니다. 취업,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요. 성공 취업의 길이 시작됩니다. 취업정보센터